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 주다가 키우고 있는 반려다육 영상과 함께 또 좋은 글을 낭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사연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햄버거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한 남자가 패스트푸드 체인점 졸리비에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드시고 갈지 포장해 갈지 묻는 점원에게 여기서 먹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에게 다른 일행은 없었는데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햄버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점원은 반신반의하며 주문 받은 대로 많은 양의 햄버거를 남자 손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햄버거를 받은 남자는 자리에 앉더니 가게 밖에 서 있던 누군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밖에는 맨발에 해진 옷차림인 아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쭈뼛쭈뼛 매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남자는 햄버거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쁘게 햄버거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중 한 명이 자신의 앞에 놓인 햄버거 포장 뚜껑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남자는 움찔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동정심으로 보여 상처를 줬나 걱정을 했습니다. 긴장한 남자가 아이에게 먹지 않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이는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와 함께 나누어 먹고 싶다면서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아이에게 엄마에게 가져갈 햄버거를 하나 더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모든 아이들이 훈훈하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 테이블에서 계속 지켜본 필리핀에 거주하는 파트리샤 카필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들이 저희 집 형편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여 도움을 주려는 가정 탐방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버지는 평범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저에게 아버지 어디 가셨니? 라는 물음에 저는 순간 거짓말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나가셨는데요. 그때는 가난보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어린 마음에 너무도 싫었나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따뜻한 하루를 운영하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꿈꾸기 위해 끊임없이 채찍질했으며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아픈 자존심을 다른 이웃들이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 그것은 진심에서 오는 배려다. 메난드로스. 네, 한 편을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한 학원 수강생들은 보통은 재수생, 삼수생이라고도 하고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풋풋한 청년들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런 수강생들 가운데 70대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성한 백발, 주름진 피부의 얼굴로 입시학원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계셨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노인이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이해도 느리고 배움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학원 강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대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강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린 학생 중에서 노인의 큰 포부에 당황하며 순간 웃음이 터져나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력했고 한 해, 2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은 인절미가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자신을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한의대에 붙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노인의 모습에 강사 선생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시장에서 막 만들어진 인절미 떡을 따뜻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품에 안고 왔던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는데 노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등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잘 아는 강사는 노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강사는 왜 한의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6.25 전쟁도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지금껏 살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한의대에 붙는 게 목표였지요. 이제 목표는 다 이루었고 제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는 다른 학생이 나보다 더 멋진 한의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훌륭한 꿈을 가진 멋진 사람입니다. 역경에 노력하는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숫자에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미래와 후학을 생각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은 나의 선택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반장이 된 그 소년의 어머니는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어서 매일 학교 교문 앞 청소를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앞에 일부러 더 웃어 보였던 소년은 개그맨을 꿈꿨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지울 수 있는 건 웃음뿐이었으니까요. 소심한 성격 탓에 엄두조차 못 냈던 밤무대 생활까지 하며 출연료 대신 고기를 받던 날도 있었습니다. 내일 뭐하지? 로 고민하며 14년의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하던 순간이 있었나요? 37살에 뇌졸중으로 뇌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하버드대 연구원 질 볼트 테일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든 자발적으로 그 감정 회로에 접속했다는 걸 알기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살아있는 현재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공이 아닌 오늘 하루 내가 이뤄낸 작은 성취에 주목했습니다. 뇌졸중에 걸리고 6개월 만에 회복하지 못하면 가망이 없다고들 했지만 8년 동안 그녀는 점차 회복했고 값진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불행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말해본다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네, 오늘 책주다의 반려다육, 저의 반려다육 영상과 함께 좋은 글 3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책주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